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2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가 은근히 까다롭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보병마들도 어느 정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엉뚱생뚱 경마, 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 자체가 어려운 만큼 근간의 강타의 성적은 뭐 여전히 레이팅 제도가 성립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주에도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자, 이 본격적인 경마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육군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송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들의 전력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갈꽃빛도 주행검사 시 양호한 선행력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종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은 상당히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피드감이 부족하고 파워감이 약간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모기는 상당히 잘 다져진 마필이라 이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여기에 또 12번 수백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견제 시에는 청해마이긴 한데, 이 주행검사 시 무난한 선행력을 보이며 중위권 전개를 하고 이후 시종 제어성 말머리를 보이면서 경주 운영 자체를 상당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2번 수백향이라는 신마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라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현군 마필들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먼저 2번 라우프입니다. 자, 데뷔전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종반 탄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 지난번 경주 때는 우수했던 선행력을 또 한 번 끌어내면서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만 또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째 선취 여부도 동반 상승의 패턴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이번 라우프도 가능성 측면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 자, 다음은 4번 뷰티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언뜻 보면 직전 경주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선 4번 뷰티런도 이 편성에선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 이전체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데뷔전 때 능력이 괜찮았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긴 했지만 이번 편성에서 거리가 1000m로 내려온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라우프나 4번 뷰티런이나 이런 마필들은 충분히 입사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번 라우프를 배팅권의 중심에다 놓고 승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라우프를 필두로 해서 4번 뷰티런, 11번 수백향, 12번 갈꽃빛, 이런 신마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송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도 이번 편성도 괜찮아요. 8번 너블리 케일린도 주행검사 시 발주는 안 좋았으나 이후 강하게 추진을 하자 추진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입 전개를 했고, 종반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긴 합니다만 채측 강하게 때리면서 탄력 부족을 보여줬는데, 8번 너블리켈리는 조금 그렇고요. 9번 강자승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입상권 진입을 기대하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신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현권 마필들 중에서는 먼저 1번 강남구리란 마필입니다. 좋죠? 주행검사도 잘 받았고요.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데뷔전 시에도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도 1번 게이트 이점에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라 자, 1번 강남구는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이 강권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차권을 어떤 마필로 가져가야 되느냐 여부가 강권인데 다들 괜찮습니다. 다들 괜찮은데 3번 아르고 유지덤 병력이 좀 있어요. 다리 쪽이 조금 굵은 지형으로 인해서 베스트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 선행을 또 못 나갈 가능성이 있죠. 1번 강남굴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거리가 줄어드는 마필이라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조금 2%가 부족한 면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4번 액통가야라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액통가야를 괜찮게 보고 싶네요. 액통가야가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4번 액통가야가 패턴이 좋아서 의외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배당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액통가야라는 마필에게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액통가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7번 승승캐버리입니다. 기복이 좀 심하죠. 데뷔전 때 입상에 성공을 했고 2전째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번 달콤한 주말이란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생바닥을 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번 편성에서 배당권 전력이라면 당연히 이 10번 달콤한 주말이란 마필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은 1번, 7번 정도의 단통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4번 액통가야나 10번 달콤한 주말의 이변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CC를 하면서 원래 다른 사람들 거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이제 요즘 패턴이 어떠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가끔가다 봅니다. 그게 경마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경마 중에는 볼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제 지나간 거를 보는데 야, 그러니까 내용 없이 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고 강고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게 다른 사람이 또 제 걸 보면 또 저도 욕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여줄 건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1번 강폭질주라는 마필입니다. 1, 2, 3경주는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평이한 흐름이고 3경주도 마찬가지예요. 1번 강폭질주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1200에 대한 거리 경험 풍부하고 또 비교적 빠른 레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강폭질주는 뭐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문제는 2번 대방경이란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거세를 하고 나서 걸음에 대폭적인 체중 25kg가 빠져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이라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거세 이후에 걸음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세 이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솔직히 2번 대반격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모습이 이마필의 전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2번 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겠고 또 3번 순살같이도 안 될 이유는 없어요. 패턴 자체도 괜찮고 또 1200에 대한 거리 경험 풍부하고 마체가 작다는 것이 흠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쪽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니틀 엔젤스라는 마필입니다. 괜찮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선입전개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안말로서 체중이 주행검사 때보다 상당히 많이 빠져서 나왔는데 니틀 엔젤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니틀 엔젤스에 대한 메리트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7번 선스톱이라는 신마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고개가 좀 높아요. 그리고 선행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진력이 쫙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반 또 채찍을 가하자 탄력도 괜찮은 모습.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좀 딸리는 모습이긴 한데, 걸음 하나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몰아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2번 선스톱의 입상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7번 선스톱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스톱까지는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 선스톱까지는 괜찮게 보는 마필이고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해서 11번 뉴월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종반 추임력이 워낙에 우수합니다.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12번 뉴월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믿을 바에야 오히려 3번 손살가치를 믿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번 광폭질줄은 축으로 놓고 2번은 가져갈 겁니다. 2번 대반격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니틀 엔젤스가 과연 선행을 가서 뻗팅겨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조금 짧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고 3번 선살같이나 7번 선스톱은 조금 능력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꼭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번 강폭질주는 안정된 축으로 놓고 자 2번 대반격과 3번 선살같이 7번 선스톱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남 위원하고 한 달 정도를 같이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강한남 위원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제주 경마만 하는 토속 제주 전문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고향도 제주도고 그러기 때문에 강한남 위원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제주 전문가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실력도 있고 조교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자, 이 자리를 통해서 강한남 위원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일치월장하는 강한남 위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랑 같은 조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애정이 가네. 동생이고 하니까. 자, 1번 캐성무적입니다. 요 경주는 준메이 승부처예요. 강타의 오늘 토요경마 준메이 승부처인데 1번 캐성무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인기로 봤을 때 아주 많이 팔리진 않을 겁니다. 생각만큼 아주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캐성무적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뭔가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22전을 치르는 동안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밖에 못한 마필이긴 한데 근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뭐 강명 으뜸이라든지 뭐 여타 마필들이 다 팔릴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저는 1번 캐성무적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강타의 중배인 승부처로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일단 축은 아니지만 일본 캐성 무적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한번 강력하게 강타가 한번 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 중배당 단통으로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에게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토요제 4경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경주죠. 농번 선택이라는 또 선행마가 있는 반면에 5번 IMV라는 또 절대적인 추임마도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선두권을 읽어줄 거느냐 아니면 추위권을 읽어줄 거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은근히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1200경주인데 후창마 선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만 일단 딱 3마리 갖고 때릴 겁니다. 딱 3마리를 갖고 때리는데 어찌됐든 10번 농번 선택은 일단 장추열 동작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왜?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요. 비교적 느린 편성에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후창마가 관건인데 후창마가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해 보이고 8번 스타일스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릴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경우고 약간은 그 배당권 전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절대적으로 대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와 토요제 4경주를 묶어서 완벽한 오전장 배팅 자금을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3번 태웅산성입니다. 아마 당일에도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겁니다. 지난번 800m 출전을 해서 선행을 나선 뒤 일치월장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고 사실상 연속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로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 보나 전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3번 태웅산성은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되겠다. 후차골이 문제인데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에이스왕. 기복이 좀 심합니다만 등짝이 마음에 드네요. 김대영 기수가 2승을 하고 있는데 직집전 경주에서 800m에서 보여준 능력 김대영 기수가 6착을 차지했습니다만 당시의 능력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에이스왕은 그때 능력을 보여주면 되겠고 지난번 경주의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10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보고 싶은 마필. 자, 5번 명성공주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이나 당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5번 명성공주와 9번 열혈강국이라는 마필을 11조 자윤철 마망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5번 명성공주나 외곽게이트의 9번 열혈강국이나 어차피 느린 편성의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두 마필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5번 명성공주나 9번 열혈강국은 총력전이기도 하지만 능력상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편성상으로도 느린 편성을 만나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명성공주나 9번 열혈강국은 일단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 에이스왕을 저는 그래도 에이스왕은 좀 세게 봐요. 그러니까 태웅산성의 1번 에이스왕, 5번 명성공주, 9번 열혈강국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배당의 가능성도 있고 또 언뜻 보면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신마인 8번 진격의 고장은
주파 기록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행검사를 보면은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의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5번 파차입니다. 능력으로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5번 파차이는 거의 뭐 충막감으로 노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5번 파차이에 대한 가능성, 입상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싶고, 9번 샤크라는 마필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방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걸음이 좀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편성을 만나서 그렇지 9번 샤크도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요게 12번 진명여 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생각보다 못 튀죠. 1억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못 튑니다. 지난번에도 선입전개를 펼치자 종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가기 힘들기 때문에 과연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타진해 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한 요소는 남고 있습니다. 자, 6번 장산맨사라는 마필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9번 샤크와 6번 장산맨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로 장산맨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 편에 마체가 계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감량 기술을 기성을 시킨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왜? 체중이 계속 빠지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6번 장산맨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5번 파차이는 일단 축으로 놓고 현장에서 6번 장산맨사냐 9번 샤크냐 12번 진명대왕 중에서 현장에서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사실상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하다가 꾹 참고 꾹 참았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제주교차 1경주는 승부처로 가져가는 바람에 꾹 참았던 경주인데 과연 당일날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1번 명품여왕입니다. 가장 강하게 팔리겠죠.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1400에 첫 출전을 해서 언뜻 보면은 졸전을 펼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졸전이 아니라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최선의 경주력 발휘를 하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1번 명품여왕은 이 편성에서 사이즈, 우리가 흔히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가장 센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명품여왕에 대한 기대,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또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이제 수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그걸 빼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고 이 편성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이 세냐 7번 함성소리가 좋습니다. 7번 함성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마필이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권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1번 명품여왕의 7번 함성소리 요 마필도 좋고 3번이 황금산이란 마필인데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3번 황금산도 굉장히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편성에서도 강하게 봐주고 싶다. 자, 요게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는 2번 최고 권력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 보고 싶다. 자, 그래서 1번 명품여왕을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3번 황금산 쪽에 신경을 써보고 싶고 7번 함성소리까지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에
토요경마 UCC 중반부 최대 승부처인 UCC 중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세 경주를 그냥 넘어왔는데 6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어떤 말이 입상을 해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뭐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자, 일단 10번 천연강자라는 마필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또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죠. 8번 블루가디안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아주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10번 천연강자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괜찮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 10번 천연강자를 놓고서 자 한번 준메인 승부처럼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은 뭐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은 나오겠죠. 20배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6경주는 중메인 승부처에서 중배당 단통을 때려보고 싶은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준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한번 멋지게 맞추면서 다음 제주개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녹담만설 특별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그러니까 토요제 6경주하고요 제주개차 5경주를 붙여서 자 중반부 최대의 승부 타이밍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차 5경주는 이제 녹담만설 특별경주인데요. 누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변이 터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저는 일단 한 마리를 추천을 해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오버 한락궁리를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63kg, 64kg 뭐 이렇게 달았던 말이에요. 64kg까지도 꾸준하게 달았어요. 63, 64, 66.5까지 달았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입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가부중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59kg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66.5까지 달았을 때의 사이즈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제주벌 거의 최고의 마필 정도의 사이즈를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9kg까지 떨어진 가운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전개상으로도 선입이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정도 부정의 전현준 등장이라면 저는 오버 한락궁이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오버 한락궁이 굉장히 세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강타가 승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것도 중배당 단통이에요. 보이는 인기마들을 완벽하게 제껴놓고 뭐 9번 항해명산이라든지 3번 시무산 같은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기도 한데 뭐 3당제 뭐 이런 마필들 팔리겠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제주 최대 승부처 제주개차 5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여기서 이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야 돼요. 제발 나와야지만 오늘 좀 경마 자체를 손쉽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도 능력차는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4번 크리켓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데 선행에 대한 검증이 조금 불안합니다. 선행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면은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4번 선크리켓이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5번 골든웨이브도 사실상 직전 경주 시에 워낙에 이제 부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능력만 하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런데다 4번 이 퀸크리켓과 6번 보자르와 1번 금빛비상 간의 선두권의 경합 자체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는 4번 선크리켓은 받치는 용도의 마필로 가져가야지 충막감으로 읽어주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차라리 종반 뚝심이 우수한 5번 골든웨이브가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한 번 더 기승을 했다면 문세영 기수의 골든웨이브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8번 킬라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또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 8번 킬라투스가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한 3번 매를 따라갈 수 있는 선임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선행을 가야 되는 4번 퀸크리켓이나 선행력은 부족하고 매번 취임력만 직전에 보여줬던 5번 골드웨이브 같은 극단적인 선행마나 극단적인 취임마 같은 마필들보다는 8번 킬라투스와 같은 마필들이 조금 더 입상권에는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는 8번 킬라투스 쪽에 메리트를 두고 4번 킹크리켓과 5번 골든웨이브 같은 마필들을 재밌게 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 또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8경주는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모습만 놓고 본다면 9번 뉴 화이트 삭스를 쉽게 짜놓을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이 청해마로서 의외로 많이 뛰고 의외로 또 주행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 지난번 1400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걸 봤을 때는 문세영 기사와는 사대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마필 자체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9번 뉴 화이트 삭스를 놓고서 무조건 적중에다 제대로 된 적중, 제대로 된 한방 자 이걸 기대하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토요제 구경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계속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경주죠. 붙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승부를 좀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구경주는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 경주 아닌가요? 일단 충막감을 선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7번 농본 혜택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도 부러진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 휴양을 했던 이 농본 혜택을 강하게 읽어주기가 어렵다면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배당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또 배당의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여러분들은 힘을 줄 것이고 또 어떤 마필들에게 여러분들은 또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금강경주로 놓고 본다면 8번 구투유도 안 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해서 당일날 바람은 상당히 불 것 같아요. 상당히 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바람이 부는 만큼 능력 신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야, 어렵죠? 여기서 강타가 딱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를 추천을 해 드린다면 바로 9번 토프리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9번 토프리틴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박현우 기술을 왜 기승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여타 마필들도 조건은 똑같거든요. 다 기복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 A급으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경기라서 그 중에서는 9번 토프리티가 지난번에 바닥을 때렸긴 했지만 마필 자체의 모양새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엔 급상승된 전력을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마리를 추천을 안 하면 저는 9번 토프리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창은 아마 배당이 삼삼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인기만 공략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만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9경주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망설였느냐면 요거를 A급으로 가져갈까 아니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죠. 제가 요거를 가져갈까 어떤 경주를 가져갈까 이렇게 한번 망설였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그런데 어찌됐든 이 8경주 아까 뉴화이트 삭스 고경주가 조용한 승부처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주를 그냥 승부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일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10경주를 보니까 워낙에 때려먹을 경주가 많네요. 10경주 같은 경우에 거의 환상입니다. 이건 메인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경주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아마 배당판에서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누가 팔리던 간에 배당의 가능성은 상당히 다분한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저는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휴양마들의 전력, 예를 들어서 6번 도로건 같은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거의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의외로 이변 연출도 상당히 터지면서 배당이 터지면 아마 오부지게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한번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이 휴양마도 많은데 정확한 분석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만을 굳이 한 마리를 얘기하려면 10번 누리나래라는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누리나래는 사실상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종반 뚝심 측면에서 한 치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10번 누리나래가. 그만큼 이 편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단통이 존재합니다. 단통이 존재하는데 그 단통이 제가 보기에는 안 팔려요. 현장에서 안 팔리는 단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0배 단통? 이런 단통으로 거의 단방성 단통도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30배를 단통으로 맞추고 거의 단방성 단통으로 맞추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여기에 이제 배당마표 한조 정도만 고춧가루로 방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10경주가 아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현장 승부처로 해서 붙어볼 생각입니다. 이 후반부에 계속 9경주, 10경주, 11, 12, 이 4개 승부처가 아주 괜찮네요. 그래서 아까 8경주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1경주가 무조건 또 여기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미래용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이번에 선행을 가나요? 12번 프라이 토큰이 뻗팅기고 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용이? 저는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행을 못 가면 의외로 좀 부러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 마필이라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미래용도 이 편성에선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또 12번 프라이 토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12번 때문에 13번이 부러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기라서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필들보다는 3번 최강실러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게 조금 더 높은 전선을 주고 싶어요. 부산은 강등마들이 선전을 하는 반면에 서울은 또 강등마들보다는 오히려 상승세의 승곤마나 그런 마필들이 좀 잘 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3번 최강실러는 이 편성이 사실상 승분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선행은 못 가지만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게이트가 좋아서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직전 대비 약간의 공백기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3kg의 감량 2점까지도 메리트가 있고 거리가 1800이라면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1800에서도 충분한 근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최강실러는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되고 오히려 12번 프라이 토큰이나 13번 미래용이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로 이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12경주입니다. 끝장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배당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은근히 또 이변 연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위드인드가 3점째를 맞이한 가운데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워낙에 이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이제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직전 경주에 이제 승분전에서도 1400에서도 사실상 5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능력은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13번이 위드윈드는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13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타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의 2번 댄싱 네이칠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소지를 갖고 있는 끝장 승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잠재는 우수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 오늘 토요일 경마는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11, 12 4개 경주가 상당히 재밌고요. 또 중반부에 이제 6경주와 제주교차 5경주에서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 오전장에는 또 제주교차 1경주와 4경주에서 한번 이변 연출을 기대해 보겠고 나머지 경주에서는 안정적인 적중으로 임한다면 토요일 경마는 대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토요일 경마 방송 해설을 마무리 짓고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강타가 찾아뵐 것이니까 메인이나 준메인 승부처럼 꼭 한번 청취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